일본의 거리에서는 거의 집 없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노숙자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남성에게 있어 큰 개인적인 실패로 여겨집니다. 이 사회에서는 배고픔보다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노숙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살기를 선택하며 공공장소를 피하고 구걸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 일찍 닫히고 공공벤치는 가운데에 팔걸이가 있어 눕는 것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도시에서는 공공 쓰레기통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의 사린가스 공격 이후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 쓰레기통을 제거했습니다. 쓰레기통은 기차역, 편의점, 자판기 옆 등 필수적인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거리들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집에 가져가 처리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외부의 명령이나 단속 없이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몇 세기 내에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현재는 여성 1명당 1, 이런 선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사망하고 약 77만 명의 아기만 태어납니다. 이는 매년 80만 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일본 야마나시 현에 14세 이하 어린이가 1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수학적으로 예측됩니다. 이 현실을 보기 위해 202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많은 마을은 어린이가 거의 없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쿠시마 현의 나고로 마을은 한때 300명 이상의 주민을 가졌으나 현재는 30명 이하의 주민만이 남아있으며 대부분이 70세 이상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10년 넘게 어린이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역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쇄되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 노인이 350개 이상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배치하여 죽거나 떠난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허수아비들은 현재 살아있는 주민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일본의 약 500개 마을과 도시가 출산 부족으로 인해 행정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부모 휴가를 연장하며 AI 기반의 결혼 매칭 서비스까지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일본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아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날카롭거나 유혹적인 미를 추구하는 대신 카와이 귀여움라는 젊고 상냥한 매력을 중요시합니다. 매끄럽고 하얀 피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그리고 섬세하고 우아한 패션 선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여성성과 젊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어려 보이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성이 사실은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성이 수줍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본 여성들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출하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호스트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생기고 예의 바른 남성들이 손님과 앉아 음료를 따라주고 대화를 나누며 손님이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 여성들이 이 경험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입니다. 평균적으로 호스트 클럽에서의 하룻밤은 몇백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며 큰 지출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호스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만 달러를 쓰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여성은 언제나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귀여운 여성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일본은 마치 미래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그중 하나는 가족 대행 서비스입니다.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문 배우들이 결혼식이나 부모 교사 면담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연인, 배우자, 부모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나이, 외모, 태도 및 성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프로필을 통해 배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만남은 몇백 달러에 불과하지만 가짜 결혼식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는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잘 조직된 산업이며 안정적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물건을 부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객은 망치, 야구 배트, 가짜 칼 등을 이용해 텔레비전, 프린터, 가전제품 등을 깨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제공되며 보호 장비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기념으로 녹화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수십에서 100달러 이상이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주부,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감정적인 긴장을 풀기 위한 건강한 방법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옵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는 풍카페라는 독특한 휴식 서비스도 있습니다. 방문객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용히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그냥 옆에 누워있는 등의 방식으로 1시간의 경험은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다른 독특한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대여하거나 대신 사과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이탈리아와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0년 만에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으로 변모하였고 이는 토요타, 소니, 미쓰비시, 도시바와 같은 기업들이 증명해줍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를 자랑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자동차, 전자, 인공지능과 같은 주요 경제 산업 외에도 일본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큰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 영상 산업입니다. 일본의 성인 비디오 산업은 전 세계 수익의 20%에 달하며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2024년 전 세계 음악 산업 수익이 267억 달러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경제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이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이후에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수출하는 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팬 커뮤니티를 자랑합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는 나루토, 드래곤볼, 원피스, 귀멸의 칼날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400만 개 이상의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30명당 1대의 자판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판기들은 음료와 음식에서부터 화장품과 기타 편리한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문객들이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차에 자동으로 민감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판기에서는 포토북, 여성 속옷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서구 관광객들이 문화적 차이로 충격을 받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자판기는 전체 자판기 시스템에서 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자판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학교와 관광지 근처의 공공장소에 있는 자판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종교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토속 신앙인 신도는 전체 인구의 약 70%가 믿고 있으며 신도에서는 동물, 강, 산, 심지어 지나가는 바람까지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도와 함께 일본 인구의 약 67%는 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교가 독점적인 선택으로 여겨지지 않고 문화와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의 불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불교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스님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정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찰은 세습재산처럼 가족 소유로 이어지며 이는 유산 직업과 유사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일본 사찰들은 실제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찰들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운영하며 장례식, 결혼식, 명상 수업, 요가 세션, 온라인 행운의 부적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사찰은 카페를 열거나 공간을 대여해 행사에 사용하는 등 종교기관의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일본에서는 손워기나 포옹 대신 깊이 절을 하여 존경과 인사를 표시합니다. 절은 단순한 인사뿐만 아니라 존경, 감사 또는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제스처로 깊이와 기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주요 금기 중 하나는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공공장소는 절대적인 침묵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모두가 휴식하거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에는 속삭임조차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문화에서도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밥그릇에 젓가락을 세워 꽂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일본에서 장례식과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식사 중에는 완전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오해를 피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젓가락은 항상 젓가락 받침에 수평으로 놓거나 그릇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술을 붓는 것은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술이나 물을 부어준 후 그 후에 자신이 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먼저 자기 술을 붓는다면 그들이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은 문신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크고 작은 문신 모두 야쿠자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강해 문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에서는 문신이 있는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내걸기도 합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는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흔히 2050년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의 스마트 화장실입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화장실에는 좌석 난방, 사용자 감지 센서, 온수 세척 모드, 자동 탈취, 자동 개폐 뚜껑, 심지어 프라이버시를 위한 음악까지 포함된 고급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공항과 쇼핑센터의 일부 화장실은 센서를 통해 사용자를 감지하고 날씨 정보를 표시하거나 근처 서비스도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급 모델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설정을 기억하고 물 온도와 노즐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무인 편의점을 완전히 구현한 나라입니다. AI 카메라, 자동 스캐너 및 추적 센서를 활용해 고객은 물건을 짚고 결제하고 아무런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점은 도시 중심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과 작은 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완전 자동화된 다층 주차 타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운전자는 지정된 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을 회전시키고 올려서 빈 공간에 저장합니다. 차량을 찾을 때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바로 차량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그룹을 지원하는 혁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황색 안내 블록이 깔려 있으며 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차역에는 특수 휠체어 리프트가 일찍부터 통합되어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돌봄 로봇도 요양원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투명한 공공 화장실은 매우 흥미로운 혁신입니다. 이 화장실은 스마트 유리를 사용하여 비어있을 때는 완전히 투명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 청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유리는 즉시 불투명하게 변하여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일본은 도로 시스템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삿포로와 홋카이도 같은 추운 도시들에서는 지하의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눈이 내리면 바로 녹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보행자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긴 겨울에도 일본의 거리들은 수동 제설 없이도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도쿄는 지구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 지역으로 3,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일본에서 독립적인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거의 교통체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교통은 정확하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에도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도쿄의 인구 밀도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시부야 교차로를 방문해 보세요. 신호등이 하나 켜지는 동안 3,000명 이상이 동시에 건널 수 있으며 이는 도쿄에서만 볼 수 있는 완벽하게 조직된 혼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쿄가 사실상 도시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쿄는 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한 대도시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쿄는 단일 도시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분 세계의 중심구와 주변의 수십 개 위성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쿄는 여러 작은 도시들이 모인 대도시입니다. 도쿄는 고대, 사찰, 스모 훈련소, 가부키 극장에서부터 아키하바라와 하라주쿠 같은 애니메이션이 가득한 지역까지 모든 것을 가진 일본의 축소판 같습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한 도시로 19세기부터 운영된 초밥집도 있으며 여기서는 한 번에 10명만 초대받을 수 있고 예약은 몇 달 전에 해야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도쿄의 대중교통은 또 다른 특기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및 고속열차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7개의 주요 노선과 수백 개의 역이 있으며 하루 4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태웁니다. 이는 캐나다의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열차가 1분 늦는 것조차 드물며 그럴 경우 역에서는 사과문을 발급합니다. 도쿄는 지하에서도 존재합니다. 지하에는 쇼핑센터, 기차역, 몰, 사무실 단지들을 연결하는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일하고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반문화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다양한 반문화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면 이자카야들이 붐비기 시작하며 퇴근 후 사람들이 모이는 주요 장소가 됩니다. 이자카야는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통적인 일본 술집입니다. 이자카야 메뉴는 매우 다양하며 사케, 매실주, 쇼츠와 같은 술과 함께 야키토리 구운 닭꼬치, 에다마메 콩, 다양한 신선한 사시미와 같은 다양한 스낵을 제공합니다. 많은 이자카야에서 제공하는 특징 중 하나는 노미호다이로 정해진 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반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노래방입니다. 이는 사적인 방에서 대형 스크린과 마이크, 다양한 언어의 노래, 라이브러리가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바와 클럽들이 가득합니다. 아늑한 수제 맥주 바, 세련된 위스키 바부터 신주쿠, 로퐁이, 도톤보리 같은 지역에 있는 활기찬 나이트클럽까지 모든 취향과 선호에 맞는 곳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심야 만화 카페, 새벽까지 운영되는 게임 센터, 볼링, 당구, 다트 등을 제공하는 오락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부 장소는 24시간 운영되며 일본의 근무 문화에 맞추어 사람들이 첫 열차가 다시 운영될 때까지 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옵션 외에도 일본은 많은 독특한 야경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부 박물관, 수족관, 공원은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으며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와 같은 전망대에서는 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불빛의 바다를 즐길 수 있으며 야경 유람선에서는 도시가 빛으로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루미네이션 축제가 거리를 동화처럼 변화시키며 수백만 개의 LED 불빛들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더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밤에 후지산을 오르는 경험을 선택하며 이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적인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밤문화가 특별히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며 거리를 탐험하거나 밤문화 활동을 즐기는데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자정 또는 오전 1시까지 운영되며 많은 오락시설들이 첫 아침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위험 있는 후지산의 기슭에는 거대한 녹색 숲이 펼쳐져 있으며 위에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일본인들은 이를 자이카이 죽음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로 악명 높습니다. 이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종종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나침반이 제멋대로 회전하거나 GPS가 정확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지역 가이드들은 방문객들에게 혼자 숲에 들어가지 말고 나갈 길을 표시할 로프를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카이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유명하다면 후쿠오카 현의 이누나키 마을은 일본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공식 지도에서는 이누나키라는 마을을 찾을 수 없지만 현지 사람들은 이 마을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살던 마을이었으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전체 주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이 마을은 공식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누나키를 찾으려 한 사람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가면 목적지가 없는 길이나 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이한 표지판, 아무도 손대지 않는 폐허가 된 집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화 신호와 GPS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여 이곳이 이누나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이상한 축제 중 하나는 카나마라 마츠리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4월 가와사키의 카나야마 신사에서 열리며 남성의 성기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나무, 금속, 심지어 대형 사탕으로 만든 성기 모양의 거대한 물건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카나마라 마츠리는 재미있는 측면 외에도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 수익의 일부는 HIV 및 AIDS 연구와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카나마라 마츠리의 가벼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남아학의 세도 마츠리는 섬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이 축제는 매년 2월 아키타현에서 열리며 마을의 남성들이 남아하게로 분장하고 등장합니다. 비록 장면은 위협적일 수 있지만 현지 사람들은 남아하게가 행운을 가져오고 악령을 물리치며 가족에게 평화로운 한 해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의 축제가 단지 행진, 춤, 그리고 떠다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다카 마츠리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수천 명의 남성들이 겨울철에 분도시라는 전통적인 하의만 입고 신사에서 신성한 의식을 수행합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은 신사 발코니에서 던져진 신성한 나무 막대기를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를 잡으면 1년 동안 행운과 번영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스시입니다. 이 요리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요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스시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초밥과 신선한 해산물의 조합만이 아니라 완벽함을 위한 일본의 단순함 철학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하루에 몇 가지의 메뉴만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스시집이 있으며 예약은 몇 달 전에 해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거리 음식 이상으로 일본 요리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면이 매력적인 이유는 지역마다 다른 풍미 덕분입니다. 삿포로는 진한 미소라면으로 유명하며 하카타는 돼지뼈 육수로 만든 크리미한 돈코츠 라면으로 유명합니다. 도쿄는 더 가벼운 간장 베이스의 쇼유 라면을 선호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토핑이 있어 각 그릇에 독특한 매력을 더합니다. 오코노미야키는 밀가루, 계란, 양배추와 고기, 해산물, 치즈 등 다양한 토핑을 넣어 철판에서 구워 만든 세이버리 팬케이크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코노미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라는 뜻으로 고정된 레시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사카에서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를 올려 먹고 히로시마에서는 반죽에 면을 추가하여 두 가지 스타일이 각기 다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차는 단순한 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일본의 대표적인 재료로 다양한 디저트에 사용됩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티라미수, 라떼 등 마차에 고유한 쌉쌀한 맛과 생동감 넘치는 초록색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가장 상징적인 상징을 완벽한 시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야마나시 현의 카와구치 호수입니다. 이는 후지산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호수 중 하나로 특히 호숫가에서 전체적으로 눈 덮인 화산을 물 위에 아름답게 반사시킨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경치 좋은 보트 타기를 즐기거나 자전거를 빌려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호숫가에 있는 다양한 온천 리조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소는 오이시 공원으로 이곳은 긴 산책로가 호수 주변으로 펼쳐져 있으며 여름에는 활짝 핀 라벤더 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멀리 떨어져 쇼가와 강 계곡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마을인 시라카와고가 있습니다. 시라카와고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마을 전체가 눈에 덮여 있고 오래된 집들이 차가운 밤에 황금빛으로 따뜻하게 빛나는 풍경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히로시마 앞바다에 위치한 미야지마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명소 중 하나입니다. 신들의 섬으로 불리며 이츠쿠시마 신사의 거대한 붉은 도리이가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미야지마는 단지 도리이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수백 그루의 단풍나무가 길을 따라 물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모미지단이 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미센 산을 올라 세토네해의 파노라마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들이 섬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친근하게 다가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관광 안내서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없는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인구 위기부터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 년 앞서 나가는 기술 혁신까지 일본은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매료시킵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허수아비 마을. 여성들이 단순한 대화만을 위해 수천 달러를 쓰는 호스트 클럽. 아니면 문을 잠그면 불투명해지는 투명 공공 화장실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